안녕하세요. 난임의사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배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배태기가 음성이 나와서 나는 생리가 규칙적인데 무배란이 아닐까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주기에도 여러 번 배태기가 양성이 나와서 진짜 배란이 언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오늘 배태기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샅샅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태기가 뭐냐, 어떤 원리로 배란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난소에서 난포가 잘 자라서 난자를 키우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면 뇌에서 난포가 잘 컸나봐, 배란시켜야지 하면서 배란시키는 호르몬 L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LH 호르몬이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갑자기 혈중에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이 피크를 체크해서 나 배란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크가 사람마다 높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높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낮아서 배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태기에 체크될 정도의 농도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 피크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가는데, 이게 12시간 이내로 엄청 짧게 피크가 확 왔다가 확 떨어지면, 내가 아침에 배태기를 했는데 점심 때 피크를 치고 저녁 때 다시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태기 했을 때 또 음성이 나오니까 배란이 훑고 지나갔는데 나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지속기간이 짧거나 또는 높이가 낮아서 배란이 잘 됐는데도 배태기에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란이 잘 돼서 혈중 농도는 되게 높아. 근데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변이 희석되면, LH를 희석시키면 소변 농도가 25 이하가 되니까 그때는 또 배란이 안 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커피 많이 먹어도 이뇨작용에 의해서 소변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배태기가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배태기는 아침에 물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상태 말고 배태기가 헷갈리게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이 체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혈중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요. 이 인슐린은 난포에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분비를 촉진시켜요. 근데 이 안드로겐은 뇌로 가서 이 LH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내가 배란 준비를 안 했는데도 내 난포가 아직 안 컸는데 LH가 시도 때도 없이 분비가 되면 난포가 배란을 준비해버려요.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배란을 준비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난자는 되게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녀세포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 주고 막 이래요. 그 시녀세포들하고 딱 연결이 끊기잖아요. 갭정션이라고 하는데, 그 갭정션이 끊기면 얘는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크다가 말아, 못 커. 다 큰 다음에나 갭정션이 끊어져서 얘가 배란이 될 준비를 하는 건데, 다 크지도 않은데 이 서플라이를 끊어버리면 얘가 에너지 공급도 못 받고 대사를 전혀 못하니까 미성숙 난자로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낭성이신 분들이 미성숙 난자가 많은, 이제 난자질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의 초음파 소견, 즉 미성숙 난자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난소의 예비 난포가 막 15개 이상, 20개 이상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배란이 안 돼도 LH 농도가 시도 때도 없이 들쭉날쭉 기저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배태기를 하면 어느 순간 양성이 나오고 또 며칠 후에 또 양성이 나오고, 배란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이 자주 나오면 이게 내가 배란이 여러 번 된다, 나 배란 잘 되나 봐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배란이 잘 안 되는 LH 기저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난소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입력, 난자 예비 능력, AMH 수치가 되게 낮으신 분, 또는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LH가 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야지 사실은 배란이 잘 돼서 호르몬 전처치도 하면서 시술을 하는데요. LH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배태기가 들쭉날쭉 기저 레벨이 높아져 있어서 위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기저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난포가 크지도 않았는데 막 자꾸 성숙하는 신호를 받아서 미성숙 난자로 채취된다거나 또는 공난포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배태기를 하실 때 양성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배란은 잘 되는데 내가 생리가 잘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배란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자 질이 떨어지는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소 나이 검사를 하셨어. 그래서 이미 내가 난저인 걸 알아.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난저인 상태를 검사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신 준비를 하려고 배태기를 했을 때 위양성이 자꾸 나온다. 이러면 또 와서 상담 받아보시고 상태를 봐서 혹시 내 난소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LH 수치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배태기가 가짜 양성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음식도 관련이 있어요. 카페인. 커피 많이 먹잖아요. 커피를 이제 꾸준하게 드셔서 수용체에 이렇게 적응이 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커피를 갑자기 안 먹다가 드시거나 또는 고용량으로 원래 먹던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각성 상태는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나와요. 이 코르티졸은 뇌로 가서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무슨 생식이야? 하면서 이 LH 분비를 뇌하수체 레벨 위쪽에서부터 억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LH 서지가 높이가 낮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배란이 돼도 가짜 음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커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미 수용체가 적응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흔치는 않고 그날 너무 카페인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드셨을 경우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카페인은 여성 호르몬 대사를 빨리 촉진시켜요. 그런 부분들도 LH 피크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우리 몸은 독이 들어왔다, 비상사태 이렇게 해서 간이 이 술을 대사하는 일에 집중해요. 기본적으로 루틴으로 하던 일 올스톱, 이 독을 우리가 빨리 해독하자 하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대사돼서 분해되는데 술을 계속 먹으면 여성 호르몬 분해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혈중에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 여성 호르몬이 높네? 배란 준비됐나봐. 배란시켜야지 하면서 이 호르몬을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 LH가 들쭉날쭉해져서 또 가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 술 먹었다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고 막 일주일에 7번 매일매일 2, 3개월 이렇게 드시면 진짜로 베이스 레벨이 이제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술은 이거 말고도 많은 배란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배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다음날 배태기 하시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 카페인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내 혈중에 계속 나와요. 이거는 마치 다낭성난소 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문제가 내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계속 인슐린이 높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난소에 가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남성 호르몬이 우리 뇌로 가서 이 LH 분비시켜서 LH 기저 레벨을 높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안드로겐, 왜 남성 호르몬은 우리 뇌에 가서 LH 기저 레벨을 높이냐, 쓸데없이 그럴 수 있는데 안드로겐이 원래 영양이 엄청 결핍된 여성들에서 분비가 촉진돼요. 왜냐면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음식이 없을 때는 생식을 할 게 아니라 음식을 찾으러 다녀 있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생기는 안드로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겐이 올라가면 나 영양실조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생식을 못하게 LH 레벨을 높여요. LH는 뭐 배란되는 호르몬이라면 LH가 높아지는데 왜 생식을 못해? 이럴 수 있는데 LH 레벨이 높아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난포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난포 키우지 마, 시녀세포들 싹 다 내보내, 이 뜻이에요. 시녀세포야, 난자를 무슨 공주님을 지금 왜 키워? 셧다운. 이 난포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비가 되면 난자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발달을 멈추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혈당 음식이 안 좋아요. 물론 되게 과장해서 얘기했어요. 과자를 좀 먹는다고, 빵을, 라면을 좀 먹는다고 사실 배란이 셧다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배태기를 교란시킬 수 있고 궁극에는 배란까지도 교란시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다낭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혈중에 인슐린이 높을 때는 이 인슐린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세포 안에 당을 쇽쇽 넣어주는 역할, 두 번째 이 당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해서 지방세포로 쇽쇽 지방세포를 저장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해요. 근데 고혈당 음식을 유지해주면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사실 지방으로 계속 바뀌어. 그러면 지방세포가 많은 상태잖아요. 고혈당이 유지되는 식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지방을 먹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이 비만 상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런데 이 지방세포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은 상태 때문에 혈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이 지방세포에서 속속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면 내 뇌가 착각하는 거죠.
배란 준비가 됐나봐, 여성 호르몬이 높네 하고 LH를 또 확 분비시켜서 시도 때도 없이 또 LH가 기저 레벨이 들쭉날쭉해지고 배태기의 미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지수 높은 음식, 특히 정제당 정말 안 좋고요. 정제당이 뭐예요? 밀가루하고 설탕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간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배태기가 헷갈려서 좋지 않다는 거냐? 그것도 헷갈리긴 하죠. 그렇지만 배태기가 헷갈리게 하는 기전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전인 경우가 많고, 지금 이 정제당이 대표적으로 배태기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또 배란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제당 같은 거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적절한 운동은 가짜 양성이나 음성을 떨어뜨립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을 근육으로 쏙쏙 넣어줘요. 원래 혈중에 있는 당은 인슐린이 나와서 그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줘야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떨어지는 건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근육으로 쏙쏙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해야 되는 일을 이 근육이 줄여줍니다. 혈당이 쑥쑥 떨어지니까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혈당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떨어져서 남포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지 않고, 그래서 LH 기저 레벨이 안정화돼서 배태기도 정확도가 올라가고 실제로 우리 배란도 조금 더 리듬을 찾아서 잘 배란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적절한 운동이 좋다고 했지 하면서 2시간씩 운동해. 1시간 이상 막 세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코르티졸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뇌로 가서 야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무슨 생식이야, LH 셧다운 해서 LH 분비를 다운시키고, 그러면 LH 피크가 와야 될 시점에 피크가 낮아져서 배태기가 가짜 음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지속되면 진짜 무배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세게 운동하고 막 임신 준비하시는 분이 마라톤 하고 하루에 막 2시간씩 유산소 운동하고 막 근력 운동하고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는 호르몬 레벨에서는 좋지 않아요. 한 30분 이상에서 한 45분 이하 요 사이가 가장 호르몬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근데 쉽지 않죠. 30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10분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태기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이었습니다.